안녕하세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정치가 너무 복잡하고 자신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돈을 버는 것은 여러분과 관련이 있습니까? 돈을 벌 수 있는 모든 기회는 여러분이 큰 흐름을 꿰뚫어 보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이것은 사실 매우 간단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탈달러화라는 세 글자를 감히 크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달러 패권에 반대하는 국가들이 좋은 결말을 맞이하지 못했다는 것을 모두가 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은 30년간 잃어버린 10년을 겪으며 지금까지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는 심지어 파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속았지만 여전히 참고 견뎠습니다. 이 자본가들의 수법은 바로 양털깎기입니다. 그들은 항상 같은 수법을 사용합니다. 이 과정은 매우 간단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했던 2020년을 돌이켜 보십시오. 미국 연방준비제도 FED의 자본가들은 경제가 어렵고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엄청난 양의 돈을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시장에 넘쳐나자 화폐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동시에 대출 비용인 이자율도 급격히 하락하여 돈을 빌리기가 더 쉬워졌습니다. 이때 대기업, 대형 은행, 심지어 각국 정부까지 투자와 사업을 위해 앞다투어 돈을 빌렸습니다. 막대한 양의 달러가 시장으로 흘러들어가 물가가 폭등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습니다. 주식, 암호화폐, 심지어 NFT와 같은 가상 그림조차 미친 듯이 가격이 올랐습니다. 베트남과 같은 나라들은 그때 미국에서 흘러들어온 자금 덕분에 잠시 이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양털이 충분히 자라고 경제가 거품 단계에 접어들자 연준은 즉시 돈 풀기를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2022년에 그들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명분으로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투자를 중단하고 사업을 멈추고 대신 높은 이자를 받기 위해 미국 은행에 돈을 예치하도록 장려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전 세계적으로 주식, 비트코인 또는 기타 투자 자산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은 은행 계좌에 달러를 보유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자산을 매각해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식 시장이 붕괴되고 기업 자산 가치가 폭락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달러 가치가 상승하자 다른 나라의 자산은 달러에 비해 값싸졌습니다. 그때 미국 자본가들은 가치가 더 높아진 달러를 사용하여 다른 나라의 자산을 헐값에 사들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금융 사이클을 이용하여 전 세계 자원을 장악하는 방식입니다. 눈치채셨습니까?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때마다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미국 자본가들은 남몰래 다른 나라의 자산을 사들였습니다. 한편 여러분 나라의 금융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고 주식이 폭락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모든 자산을 팔고 현금을 보유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역사는 반복되고 평범한 사람들은 항상 가격이 하락할 때 집을 팔고 가격이 상승할 때 집을 사며 매번 양털 깎기를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국가들은 결국 우리 국민의 자산이 모두 미국 자본가들에게 넘어가고 우리가 번 돈이 결국 그들의 주머니로 흘러 들어간다면 왜 우리가 저항하지 않느냐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러시아, 아르헨티나, 인도, 브라질과 같은 여러 나라들이 더 이상 거래의 달러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많은 중앙은행들이 남몰래 막대한 양의 금을 축적하여 금값을 무섭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는 투자 목적이 아니라 금융위기와 전쟁을 피하기 위한 피난처로 금을 살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금이 매우 큰 투기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에게 이것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게임의 규칙은 파악하기 매우 쉽습니다. 저는 많은 시간을 들여 연구하고 여러분을 생각의 여정으로 안내하기 위해 이 비디오를 만들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간단한 좋아요로 저를 지지하지 않는다면 나중에는 아무도 이런 것들을 공유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 채널은 주인이 되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투자 및 비즈니스 사고방식을 공유하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 중요한 정보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제 채널을 무료로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십시오. 우선, 왜 우리는 금 투자가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말을 거의 듣지 못할까요? 제 생각에는 금은 사실상 달러의 대체제입니다. 달러가 강세인 해에는 금이 약세일 것입니다. 하지만 연준이 계속해서 돈을 찍어낸다면 달러는 완전히 가치를 잃어야 하는데 왜 여전히 패권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유는 금융 엘리트들이 전 세계를 조종하는 방법을 찾아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달러의 가치를 실제 가치가 있는 상품과 연동시켰습니다. 그러면 달러 자체는 가치가 없더라도 중요한 자산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덕분에 그들은 통제 불능을 두려워하지 않고 원하는 만큼 돈을 찍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산이 실제로 가치가 있을까요? 발전하고자 하는 모든 국가는 석유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석유는 산업의 혈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석유 강국이 아닙니다. 그럼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은 지도를 보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주요 산유국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돈과 군사력을 사용하여 사우디아라비아를 자신들의 하수인으로 만들고 석유 거래를 달러로만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석유를 사고 싶다면 반드시 자국 통화를 달러로 먼저 환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하수인 하나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중동에서 연이어 전쟁을 일으켜 이 지역의 거의 모든 석유 수출국들이 석유 거래에 달러를 사용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전쟁 외에도 미국은 인권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반대파를 내세워 문화적, 정치적 갈등을 조장했습니다. 만약 어떤 나라가 미국의 통제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즉시 인권 침해 혐의로 기소될 것입니다. 가벼우면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이고 심하면 전복되거나 군사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메시지는 매우 분명합니다. 내 말을 들으면 돈을 벌고 내게 대항하면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작은 나라들은 그들과 함께 돈을 벌기 위해 미국의 금융 시스템에 합류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일단 돈을 벌면 이 나라들은 높은 수익을 약속하며 미국 금융시장에 투자하도록 미국 은행들의 유혹을 계속 받았습니다. 하수인들로부터 돈을 받은 후 미국 금융 재벌들은 이 돈을 사용하여 가난한 나라들에게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어 그들을 금융노예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가난한 나라의 지도자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나라를 발전시키고 싶지만 돈도 없고 석유도 없고 산업도 없습니다. 그때 미국 금융 재벌들이 나타나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들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고 동시에 다른 나라들이 당신들에게 석유를 팔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당신들은 제때 빚만 갚으면 됩니다. 이때 여러분에게는 두 가지 길만 남게 됩니다. 첫 번째 선택은 계속 가난하고 미국에게 억압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택은 이 조건을 받아들이고 인생을 바꿀 기회에 모든 것을 거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나라들이 이미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거절하면 그들은 발전하고 여러분의 나라는 점점 더 뒤처질 것입니다. 무심코 여러분의 온 나라가 미국 금융 재벌들의 하수인이 되어 그들을 위해 일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빚을 갚지 못하면 여러분 나라의 가장 가치 있는 자산들이 그들에게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빚을 갚을 만큼 충분히 강해진다면 그들이 여러분으로부터 막대한 이자를 거둬들인 후에는 무역 제재를 시작하고 경제를 봉쇄하며 동시에 국내 반대파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혼란을 야기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달러가 화폐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돈일 뿐이고 화의 B는 집, 자동차, 심지어 버블티와 같은 상품과 자원입니다. 미국 금융 재벌들의 수법은 돈을 사용하여 폐를 얻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 석유를 구입하는 것처럼 거래에 달러를 사용해야 할 때 중동 국가들에게 지불하기 위해 막대한 양의 달러를 비축해야 합니다.
이는 환율 안정을 위해 달러를 보유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1,000억 달러를 비축하고 사용하지 않고 둔다면 실제로는 가치 없는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종이 조각을 얻기 위해 여러분은 실제로 가치가 있는 상품과 자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은 미국의 인쇄기 몇 대로 언제든지 찍어낼 수 있는 종이 더미와 실제 자산을 맞바꾼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여기서 끝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연준과 미국 금융 재벌들은 계속해서 나타나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친구여, 돈 벌고 싶지 않나? 사실 그렇게 많은 달러를 보유할 필요는 없어. 이 1,000억 달러로 미국 국채를 살 수 있네. 그들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설득할 것입니다. 우리 미국은 어디 가지 않아. 미국 국채는 가장 안전한 자산이야. 내게 1,000억 달러를 주게. 내가 차용증을 써주겠네. 이 돈은 10년 동안 내게 보관될 것이고 10년 후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돌려주겠네. 만약 여러분이 10년 만기 미국 국채 1,000억 달러를 사기로 동의하면 즉시 미국 금융 재벌들은 1,000억 달러의 현금을 추가로 갖게 됩니다. 그들은 이 돈을 사용하여 여러분 나라의 자원과 자산을 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 푼도 들이지 않고 막대한 이익을 얻는 방법입니다. 이 게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여러분의 자산을 사기 위해 여러분에게서 돈을 빌리는데 정작 자신들은 한 푼의 자본도 투자하지 않습니다. 10년 후에 그들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을 텐데 어떻게 할까요? 다른 나라에서 돈을 빌려 이전 빚을 갚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부를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이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가난한 사람은 천국에 살지만 돈은 다른 사람의 은행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부자는 어떨까요? 그들은 천국에 살지만 빚은 은행에 있습니다.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인 미국은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예치한 돈으로 람보르기니를 빌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FED는 전 세계에서 빚을 내어 다른 나라들의 힘들게 번 노동의 결실을 가치 없는 종이 조각만으로 빼앗아 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달러 패권이며 전 세계 인구의 대부분을 금융노예로 만들어 그들을 위해 일하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기분은 어떨까요? 마치 100만 달러를 정기 예금에 넣었다고 생각했는데 펀드 매니저가 당신을 속여 그 돈 전부를 복권 사는데 쓴 것과 같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미국 금융 재벌들은 극도로 위험한 금융 상품을 만들어 전 세계에 팔았습니다. 그 후 시스템이 붕괴되어 4조 달러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다른 어떤 나라에서든 이 사건은 네덜란드의 튤립 버블이나 대영 제국의 쇠퇴처럼 완전한 붕괴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회복하는데 단 2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제한 없이 24시간 연중무휴로 돈을 찍어낼 수 있었고 전 세계가 그 결과를 감당하도록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찍어낸 돈은 위기를 극복하도록 돕기 위해 국내 기업에 투입되었습니다. 미국 경제가 회복되자 이 회사들은 벌어들인 이익으로 연준에 갚았습니다. 이때 미국 금융 재벌들은 다시 그 돈을 사용하여 아직 회복하지 못한 다른 나라의 자산을 사들였습니다. 가장 우스꽝스러운 것은 이 나라들이 분노하더라도 감히 반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발전하려면 석유가 필요하고 석유를 사려면 바로 그 미국의 달러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연준이 무제한으로 돈을 계속 찍어내면 이 나라들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는 더욱 가치를 잃고 종이 조각 더미가 될 뿐입니다. 이때 그들이 반대하면 미국은 그들을 인권 침해 목록에 올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저 쓴웃음을 지으며 참고 견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참다 보니 지쳐서 먹을 것이 없어 거의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미국은 관대하게 약간의 식량을 원조하고 그것을 인도적 지원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당신을 살려두고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 돈을 벌도록 하는 방법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은 그들에게 감사해야 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강하고 똑똑한 자가 하늘의 법칙을 쓰는 법입니다.
이곳은 자본주의 사회이며 자산은 항상 엘리트 계층의 손에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도와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정부조차 희생자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자산은 오직 당신만이 보호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양털 깎기를 당한 많은 나라들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지난 3년 동안 팬데믹과 에너지 관련 문제로 인해 미국은 심각한 공공부채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GDP는 미국의 소득인데 그들의 공공부채는 GDP의 196%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한 수치는 그리스, 아르헨티나 및 기타 여러 국가에서 나타났었고 그 결과 심각한 경제 위기에 빠졌습니다. 따라서 현재 미국에 돈을 빌려주고 있는 국가들은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문합니다. 만약 미국이 이런 식으로 계속 돈을 빌리다가 어느 날 파산하면 그들이 내게 빚진 돈이 여전히 가치가 있을까? 우리는 미국이 해외에 있는 러시아의 막대한 자산을 동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동결된 자산 중에는 막대한 양의 미국 국채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 조치는 다른 많은 나라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문했습니다. 만약 어느 날 내가 미국과의 협력을 중단하면 그들이 내 국채도 동결하지 않을까?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면 너무 위험하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를 즉시 팔아야 한다. 이로 인해 미국 국채 매도세가 일어났습니다. 국가들이 돈을 회수했을 때 처음에는 연준의 금리 인상 정책으로 인한 이자를 받기 위해 미국 은행에 다시 예치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하여 예치금을 거의 모두 잃을 뻔했습니다. 힘들게 돈을 인출하여 스위스로 보냈더니 곧바로 크레디트 스위스도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막대한 돈을 창고에 둘 수는 없습니다. 가치가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고 석유나 주식과 같은 고위험 자산에 투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단 하나의 길만 남았습니다. 금을 사는 것입니다. 이 금 열풍이 얼마나 광적인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여러 나라의 중앙은행들이 남몰래 막대한 양의 금을 매입해 왔습니다. 금은 톤 단위로 경쟁적으로 매입되고 있습니다. 지난 1년여 동안 각국은 총 1200톤의 금을 매입하여 지난 15년 동안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전 세계 금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 세계에 금이 100덩어리밖에 없고 각국이 80덩어리를 비축했다면 시장에 남아있는 20덩어리는 분명히 극도로 희소해질 것입니다. 이 때문에 금값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은 평범한 사람들이 이 기회를 이용하여 금으로 인생 첫 목돈을 벌 수 있을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금 투자가 수익률은 매우 낮지만 변동성은 매우 크다는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금의 연평균 수익률은 4.6%에 불과하여 미국 주가 지수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동시에 금 가격 변동성은 15.52%에 달하여 주식 시장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이 정말 그럴까요? 금 가격을 이해하려면 두 단계로 나누어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금이 화폐로 간주되었던 1971년 이전입니다. 그때 모든 국가는 담보자산으로 금을 보유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나라가 금을 보유하고 다른 나라가 일본 엔화를 보유하고 있다면 어떤 통화가 더 가치가 있는지 어떻게 결정할 수 있을까요? 환율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거래는 어떻게 할까요? 답은 금을 더 많이 보유한 나라의 통화가 더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금 보유 비율이 발행되는 통화의 가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본위제입니다. 그때 미국은 금을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였기 때문에 달러가 금으로 직접 교환될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더 이상 금을 비축할 필요가 없었고 달러만 보유하면 충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금이 세계 공통 화폐로 간주되었던 금본위제의 초기였습니다.
그러나 1971년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전 세계가 달러를 사용하게 되자 미국 자본가들은 어차피 당신들 중 아무도 달러를 금으로 바꾸지 않으니 우리는 금본위제를 아예 폐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때부터 달러는 더 이상 금으로 보증되지 않고 오직 미국 정부에 대한 신뢰에만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금은 화폐 기능을 잃고 은이나 다른 귀금속과 같은 자산 유형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금에 투자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금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화폐였지만 지금은 평범한 귀금속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주식처럼 이자를 낳지도 않고 부동산처럼 임대 수입을 창출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금을 살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지만 금 가격 추세를 진지하게 살펴보면 1971년 이전에는 금 가격이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는 직선이었습니다. 하지만 1971년 금본위제가 폐지된 후 금 가격은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금이 화폐였을 때는 단지 도구였기 때문에 변동성이 너무 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금이 새로운 자산 유형이 되자 투기되고 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달러에 대한 신뢰가 점점 줄어들면서 금 가격은 계속해서 급등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금을 투자 자산으로 진정으로 평가하려면 금이 투자 성격을 띠기 시작한 시점, 즉 1971년 이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1971년부터 2000년까지 금의 연평균 수익률은 6.8%에 달했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2000년부터 2025년 예상까지 금의 연평균 수익률은 10%를 넘어섰고 심지어 50%까지 증가했습니다. 이 수치는 주가지수 펀드를 포함한 다른 많은 투자 채널보다 훨씬 높습니다. 저는 항상 금을 비축하는 습관이 있다고 말했지만 투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의 가르침에 따라 금을 안전자산, 피난처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년간 보유한 후 흥미로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금을 팔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금과 부동산을 비축하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제 전략은 항상 손에 물건이 있으면 굶주릴 걱정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오면 어떤 사람들은 지난 23년간 금의 평균 수익률이 연 10% 이상이라면 왜 많은 사람들, 특히 여성들이 금을 살 때 손해를 볼까? 라는 질문을 할 것입니다.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그들은 금괴나 골드바를 사는 것이 아니라 장신구를 삽니다. 결혼식에 사용하는 금목걸이나 팔찌는 아무리 아름답더라도 이미 가공비, 용복 문양 및 기타 숨겨진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매하는 순간 이미 손해를 본 것입니다. 또한 지난 25년간 연평균 10%의 수익률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과거를 되돌아보며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년 수익률이 10%로 고정되어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5% 손실을 보았지만 올해 25% 이익을 얻었다면 2년 동안 총 20%를 벌었고 연평균 10%가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투자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투자가 예금이나 매년 고정 수익을 보장하는 금융상품을 사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투자는 항상 변동성이 있습니다. 만약 2003년에 10만 달러를 주고 금을 사서 10년 동안 보유했다면 2013년에는 그 돈이 45만 달러가 되어 4.5배 증가했고 연평균 16%가 됩니다. 하지만 2013년에 금을 사서 2019년 초에 팔았다면 약 1%의 손실을 보았을 것입니다. 반대로 2019년에 금을 사서 2020년에 팔았다면 단 1년 만에 20%의 이익을 얻었을 것입니다. 단기간에 빨리 돈을 벌고 싶어서 계속 사고 팔면 그것을 단기 거래, 즉 투기라고 하며 투기에서는 이익을 볼 수도 있지만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을 사서 10년에서 20년 동안 보유하면 되돌아볼 때 자산이 몇 배로 늘어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금을 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의 진정한 가치는 사람들이 건물에서 뛰어내리거나 전쟁이 발발하는 심각한 금융 위기 상황에서 최고조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평생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이 금을 자손에게 물려줄 것입니다. 가치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 팔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돈이 필요할 때만 금을 내다 팔 것이고 그때도 분명히 이익을 볼 것입니다. 더욱이 저는 금을 비축하는 것만큼 안전한 보험은 없다고 믿습니다.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는 보험 회사가 파산할 수 있지만 금을 소유하고 있다면 평범한 상인에서 귀족 계급으로 사회에서 몇 단계 도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이 생기면 계속 금을 살 것입니다. 너무 많은 보험에 가입하는 것보다 금을 사는 것이 낫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빨리 돈을 벌고 싶어 하고 파생상품, 주식 또는 비트코인과 같은 자산이 너무 위험하다고 느낀다면 금 또한 추세를 파악하기 비교적 쉽고 빨리 돈을 버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산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 한 가지만 이해하면 됩니다. 금의 핵심 가치는 피난처이자 자산 보존 능력입니다. 사람들의 피난처 수요가 증가하면 금 가격도 따라 상승합니다. 금 시장을 되돌아보십시오. 가격 상승은 2018년 8월 온스당 약 1,100달러였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긴장이 고조되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그때부터 금 가격은 계속 상승하여 2020년 3월에는 온스당 1,455달러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그 후 5개월 만에 금은 역사상 최고치인 온스당 2,070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2020년 3월부터 8월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여 전 세계적으로 공포를 야기했습니다. 하지만 8월 이후 좋은 소식이 점차 나타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초기의 공포가 다소 과장되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이 팬데믹이 치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생각만큼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고 그 존재에 익숙해졌으며 백신도 연구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미국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했고 시장은 그가 무역 긴장을 완화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금 가격은 다시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미국 연방준비제도 FED가 금리 인상을 발표하자 막대한 자금이 미국으로 몰려들어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금은 다시 하락했습니다. 2025년 초 트럼프가 취임하고 전 세계에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자 긴장이 고조되었고 금은 다시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금 변동성 뒤에 숨겨진 규칙을 알아채셨습니까? 세상에 좋은 소식이 넘쳐나고 모두가 미래에 대해 안심할 때 사람들은 현금 보유를 더 선호하게 되고 금 가격은 하락합니다. 반대로 세상에 나쁜 소식이 가득하고 길거리에 나가면 모두가 경제 상황에 대해 걱정하고 불평할 때 금 가격은 상승합니다. 이제 현실을 보십시오. 대기업들이 인력을 감축하고 은행이 파산하고 무역 전쟁이 격화되고 많은 나라들이 미국의 금융 조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요인들이 금값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점점 더 많은 나라들이 달러 거래를 포기하고 탈달러화를 외치면서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금은 계속해서 가격이 상승하여 온스당 3,100달러를 넘어서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는 바로 자신에게 하는 투자입니다. 당신의 뇌는 돈을 벌 수 있는 무수한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귀중한 자산입니다. 만약 당신이 예전에 저처럼 자본도 없고 인맥도 없고 가족 배경도 없고 심지어 학자금 대출까지 있다면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금융 투자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 동안에도 돈을 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동화된 사업을 찾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 다녀야 하기 때문에 투자할 시간이 없고 심지어 배울 기회도 없습니다. 그들의 월급도 제한되어 있어서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이 매우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직업이 인터넷에 나타날 수 없다면 조만간 도태될 것입니다. 신문 산업을 보십시오. 수백 년 동안 존재했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누가 종이 신문을 읽습니까? 모두가 휴대폰으로 뉴스를 업데이트합니다. 예전에는 길거리 광고가 매우 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광고로 가장 많은 돈을 버는 플랫폼이 유튜브와 개인 미디어 채널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언론에서 베트남에서 매장량이 거의 30톤에 달하는 40개의 금광이 발견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당신 생각에는 왜 이 시점에 이런 뉴스가 나왔을까요? 아래의 의견을 공유해 주십시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부자, 사업가, 투자자가 되어 재정적 자유를 얻는 방법에 대한 지식을 무료로 공유합니다. 놓치고 싶지 않다면 제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고 이 비디오를 모든 사람에게 공유하십시오.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눌러주신 모든 분들께도 축복을 보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곧 재정적 자유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 중에서 당신의 삶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한두 문장이라도 찾았다면 저는 만족합니다.